오늘따라 자식들이 너무 생각나. 보고 싶고. 영감 대신 자식들을 기르느라 고생했던 10여 년. 그동안 자식들만 바라보다 이제 겨우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시 혼자가 됐다. 밥 먹다 쫓겨날 만큼 잘못한 것 같지는 않다. 친구들이 넘어요.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집이 없나, 뭐 새끼가 없나, 집에 가서 자야지. 집까진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 낮에 다닐 땐 몰랐는데 집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진다. 삼총사중 대장인 순숙 씨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다 며칠 만에 돌아오니 썰렁한 기운이 도는 순연 씨의 집. 순숙 씨와 흉자 씨를 보지 않으니 일단 섭섭한 마음은 진정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으니까 편네, 집이 오니까.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는 순연 씨. 제 집에 왔건만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에휴, 우리 새끼들 보고 싶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순연 씨의 나이는 고작 40살, 막내 아들은 7살이었다. 칠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일만 했던 순연 씨. 오늘따라 자식들이 너무 생각나. 보고 싶고. 영감 대신 자식들을 기르느라 고생했던 10여 년. 그동안 자식들만 바라보다 이제 겨우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시 혼자가 됐다. 그때 마침 걸려온 딸의 전화. 여보세요? 그냥 놀지, 친구들하고. 그물도 하고. 내일 시간 돼서 윤지 아빠랑 일 내려갈게. 뭔 일 있어서 오지 마. 언제는 내려오라 그러더니 왜 아니요, 지금 오지 오지 마. 말라고 그런디야. 아니, 다음에 와, 다음에. 바빠, 다음에 와, 바빠. 오겠다는 딸을 극구 말리는 순연 씨. 딸에게 친구들하고 싸운 모습을 보여줄 순 없자는가.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있지? 잠자, 옆에서 둘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딸이건만 못 오게 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니 마음이 더 착잡해지는 순연 씨.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느라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신세를 졌었다. 더 이상 자식들 걱정을 끼치면 안 되는데 이래저래 순연 씨 마음이 무겁다. 그 시각 흥자 씨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는데 아이고, 셋이 있다가 둘이 있으니 허전하다. 안 자는 게 확실한데 순숙 씨는 미동이 없다. 순숙 씨가 듣고 있겠거니 하고 은근슬쩍 순연 씨를 편드는 흥자 씨. 신랑하고 나랑 상관없는데 오건디야. 시골길이 뭐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잠이 들었는지 순숙 씨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흥자 씨는 잠이 오지 않는지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일이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심란한 흥자 씨. 나 때문에 사단이 나서 걱정 싫어서 같이 얘기해놓고 나는 안 했다고 순년이다 뒤집어 씌웠으니 힘나네서. 막상 현냐고 너도 현냐고 나 고칠 때 막상 못 오겠더라고. 같이 욕을고서 너는 뒤로 빠지려느냐고 막 하다 보면 겁나잖아. 미서서 그러지. 자신만 살겠다고 친구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순연 씨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인데 순숙 씨는 일어나질 않는다. 수연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지금 며칠 먹었지. 뭐 이렇게 신경 써, 그냥 물거나. 싫어. 나는 누구냐 지금. 내가 전화를 못 들어오느냐? 자고 나면 순숙 씨 화가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그때 전화가 걸려오는데 오늘 여고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순숙 씨가 식당 문을 닫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웬일인가 싶은 흥자 씨. 오는 중에도 안 받고 참 이상한 거 같지. 흥자 씨의 근심이 깊어진다. 한편 순숙 씨가 식당을 못 열고 몸져 놓은 그 시각. 오랜만에 제 집에서 아침을 맞은 수년 씨는 그동안 못했던 집안일을 하는 중인데 친구들과 있을 때 꾀를 부리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챙긴다. 바람 불어갖고 엉망이구먼. 하지만 일은 금방 끝이 나고 이제 할 일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외롭지 않다는 수년 씨. 뭘 심심해. 혼자 있으니까 더 좋아. 아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별도 쳐다봤다. 꽃도 쳐다봤다. 하늘도 쳐다봤다. 고루고루 쳐다보니까 그냥 안 심심해. 들판과 꽃을 보는 것도 곧 지루해진 걸까. 수년 씨 밖으로 나가는데 집 바로 옆 텃밭에 감나무와 야채를 이것저것 심어둔 수년 씨. 집에 올 일이 거의 없었으니 지금 뭐가 달렸는지도 모르겠다. 니들은 할머니 약 올리려고 높은 데 올라가서 열었냐. 얕은 이가 좀 열지. 작년에도 그냥 다 버렸는데. 아휴, 저놈 강까지도 베기 싫으네. 수년 씨 마음 상태가 편하지 못해서일까.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이고, 호박도 너 혼자냐? 너도 외롭겠다. 나도 외롭다. 제법 뻗은 호박 줄기에서 겨우 열린 건 조그마한 애호박 하나다. 떠야지. 아이고, 올라가자. 아이고. 집에 혼자 있으려니 좀처럼 시간이 가지 않아 밖으로 나온 수년 씨. 방금 딴 애호박을 챙겨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 새로운 친구를 좀 새기러 가볼까 하고 나가는데 있을라나? 혼자 있을란게 그것도 무살 같구먼. 친구들과 같이 산 지 이제 반년째인데 그 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같은 마을에 사는 정일이 이웃집. 없냐? 정일아! 어떤 일이신겨? 어떤 일이요? 그냥 이러지. 놀러 왔는데 나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비와서 일 못해서? 땅콩이 큰맘 먹고 찾아온 수년 씨. 방금 딴 애호박을 내놓는데 한 끼 볶아 먹으라고 호박 겹내기 큰 놈 땄거든? 응. 한 끼 먹어. 아이고, 나 혼자도 못 먹겠다. 아니, 그냥 한 접시는 돼요. 커서. 아 일하러 갈 건데 이게 좀 데려. 좀 데리고 가게. 잠깐 일 좀 같이 해달라는 걸 보니 애호박 뇌물이 통했나 보다. 알뱅이 없는 게 많이 이렇게. 놈만 그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수년 씨. 말도 하지 않고 풀이 죽었는데 그런 사정을 알리 없는 친구 눈에는 버려지는 땅콩들만 들어온다. 아이고 참.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 땅콩 하나 제대로 못 담는 모습이 한심한데 바깥에 다 내필요해 주소. 잘 골라야지. 잘 골라야지. 그거 바깥에 다 내필요. 그거 골라주고. 내가 부엌간? 일하면 제대로 해줘야지. 부엌간 그냥 집어 던졌지. 아이고 잘났다.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란자? 세월 다 됐구만. 내 나이 먹어보라. 아이고 나보다 몇 살 더 먹었다고? 3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아이고 잘났다고요. 원래 친했지만 순숙 씨 집에서 살게 되면서부터는 거의 발길을 끊었던 수년 씨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행차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웬일이야 새꽃밖에 삼총사가 맨날 몰려댕기더만 여기를 나오고. 집이 좀 다니러 왔다. 걔들 나 없으면 찾으러 다녀. 아이고 그러면 거기 가야지. 비 와서 그동안 일 못했잖아. 나 일하러 갈 거야. 가 그럼. 가 삼총사한테. 안 갈까? 가.
아무래도 이웃 동생은 순연 씨가 갑자기 놀러 온 게 이상한 모양. 형님 맨날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오빠하고? 아니요, 나 일 무덕이에요. 허리 아프다고. 이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앉아서 놀기만 하라고요. 이래준 게 허리 아프지 구박하려 할 테지. 내가 눈을 안 봤으니 나는 모르지만. 왜 걔네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렇게 맨날 여기 아프다고 저기 아프다고지. 걔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뭐. 안 그러는 내가 아파? 아니 원래 그러니까 걔들이 얼마나 착하다고. 싸우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 욕하는 건 듣고 싶지 않은 순연 씨. 형님 미안해 모처럼 왔는데 나 일하러 가야 해요 밭으로. 나봐. 땅콩을 까든지 다음에 놀러 와 다음에. 아이고 나 갈 데도 없는데. 가 삼청사한테 가 나 일하러 가야 해요. 다음에 와 언니.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어딜 가야 하나 싶다. 그늘이 가셨다 갈까? 어디가 쉬었다 가야겠네 허리 아파갖고. 에휴, 어디로 가야 나 저기로 가서 앉아 쉬어야겠네 조금. 와서 쉬었다 가야겠어. 이쯤 되니 어젯밤 일이 후회가 되는데 후회야 되지. 내가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내가 머리가 돌대가리여.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했어봐 순숙이도 이해해 줄 텐데 맨 제 욕만 하고 지들 저기 하고 있으니까 속도 상하지. 어떻게 대장 순숙 씨에게 말을 붙여야 할지 궁리하는 막내다. 오지마 집에서 음료수라도 하나 팔어. 아니 갈게요.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왜 고집이 쉬어? 그 시각 하루 종일 누워 있을 것 같던 순숙 씨가 집을 나서자 흥자 씨도 따라 나섰는데 아유 숨 넘어가네 숨 넘어가. 숨 넘어간 게 집이 있지 뭐들 엄청 숨 넘어간다고 그래 자꾸. 했잖아 숨 넘어가. 아이고 좀. 이거 때리려고 그래. 걸어가는 게 힘들지만 순숙 씨를 따라가는 데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다. 아좀 순연이 좀 숭얼했잖여. 안 했다고 박박 우겼지만 그래도 그냥 헌객 찔려.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죠. 따라와서 한양하려고. 혼자 집에 있으면 뭔데? 미안하지. 해주면 좀 덜하지. 어? 비밀 없어. 막 내 욕했다고 나중에 해야지 진짜. 순숙 씨의 일을 도와주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까 해서 따라왔는데 여긴 순숙 씨의 밭이 아니다. 야 뭐하냐 너? 너 너네만 아닌데 왜 그래? 뭔가 쑥스러운 듯 흥자 씨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약치는 데만 집중하는 순숙 씨. 아닌데 손녀 내 건데 왜 그래? 누가 몰라서 그러냐?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흥자 씨. 아침까지만 해도 순연 씨에 대한 화가 안 풀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 보다. 너희 밭에 온 줄 벌어온 줄 알았지. 아 우리 거는 나중에 해도 돼. 가 허리 아파서 해준 거요. 사실 순숙 씨는 어젯밤부터 내내 마음이 불편해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못올 소리를 했어. 그래서 지금 해준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서 지금 이거 해준 거예요. 아이고 나는 참 나만 이상한 사람 되네 참. 순숙 씨의 기분을 봐서 어제 일을 이실직고하고 순연 씨에게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는데 빨리 고백하지 않으면 더 미안하고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 흥자 씨는 마음이 급해진다. 순연 씨 밭에 약을 하고 온 그날 오후. 흥자 씨는 순숙 씨 주변을 맴돌며 순숙 씨 눈치만 살피고 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좋을지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인 흥자 씨. 순숙 씨 눈에도 그게 보였나 본데 왜 멍 때리고 있냐? 바보 마냐? 머리론 해야 된다 알겠는데 아직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을 했단 사실에 순숙이 또 불같이 화를 내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 윤서가 이리 와봐. 할 말 있어.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흥자가 답답한 순숙 씨. 뜸 들이는 걸 보니 뭔가 혼날 짓을 한 것 같은데 왜? 너가 앉아. 왜? 순년이만 욕했다고 막 밀어붙였잖아. 사실은 네 욕 나 같이 했어. 예상 못한 사실에 말을 잃은 순숙 씨. 진짜냐? 응, 진짜야? 진짜. 기가 막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순연 씨에 대한 미안함이 앞선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았던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했으면 같이 들어야지. 가만 지금 애목에 지금 저기 있잖아. 똑같이 해놓고 네가 왜 그려? 얘 둘이 장난으로 했는데 이? 이렇게 될 줄 알았까니?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 몰랐지.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거짓말한다며 나가라고 했으니 순연 씨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빨리 와. 어디 가게? 누렸네 가게. 빨리 와. 모르면 몰라도 잘못한 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순숙 씨. 그렇잖아도 눈물바람이었던 순연 씨의 얼굴이 아른거려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그 시각 친구들이 오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순연 씨. 가고 싶기는요. 근데 쟤들이 받아줄라나? 우리 왔다. 니들 왜 오냐? 뭐 때문에 왔어 우리 집이? 뭐 때문이야? 응. 니들이 웬일이여? 우리가 안 와서 안 왔으면 응. 좋았지. 내가 왔어. 미안해. 너 응. 뭐라겠어. 미안. 나도 미안해. 응. 내가 너희한테 뒤집어. 고마워. 응. 응. 간다고 삐들이면 길어. 왜 안 오고 그려 오지? 니들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갔지. 나는 오지 말라고 안 했어. 얘가 했어. 그랬냐? 너는 같이 안 했어? 오지 말라고 그러냐. 순수가 있지. 내가 안 했어.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 서운하고 섭섭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데 흥자야, 너 다시 안 보려겠다. 여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해. 그럼 어떻게 서로 사과할까? 하고서 지내야지. 그럼 그들이 뭐 언제는 뭐 떨어져서 어떻게 산다. 거지처럼 하고 각설이처럼 하고 다니면서 참 인물 난다. 그러면 한 번 웃겨줄게 너. 어? 그지 카스리 웃어봐. 언제 싸웠나는 듯 코믹한 춤으로 친구들을 웃기는 대장. 유쾌한 동갑내기 삼총사의 동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